안녕하세요. 30대 아들 엄마이자 올해 할머니가 된 사연 채널 구독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가 이제 8개월이 되었네요. 저도 이 사연 채널 열혈 애청자인데요. 대부분 사연이 며느리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나 못된 남편 얘기들이 많더군요. 제 사연은 그것과는 반대라 많은 분들이 어찌 생각하시려나 궁금하네요. 나이도 많고 말주변도 없긴 하지만 제 사연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며느리든 사위든 집안에 새 가족을 들이는 일은 참 중요하고도 큰 일이죠. 어느 집이든 그렇지 않은 댁이 있을까요? 집이 잘 살거나 여유가 없거나 새 사람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집안 분위기는 물론 심할 경우 집안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저는 늘 막장 시어머니나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사연을 들을 때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혹여 제 사연 속 모습이 흔히 말하는 진상 시어머니라면 주저하지 말고 제 잘못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들을 20년이 넘게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이 어릴 때 암으로 죽었어요. 그 시절에 여자는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만 하던 때라 갑자기 애 아빠가 그리 되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남긴 게 집이랑 얼마간의 땅이 있었죠. 남편이 이곳 원당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저도 이곳에 터를 잡고 30년이 넘게 살아왔어요. 지은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구축 단독에서 살다가 아들 이혼한 4년 전에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하나 정말 정성껏 키웠어요. 하지만 아비 없이 자란 놈이란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엄하게도 키웠습니다. 그런 엄마 마음 아는지 이 녀석 자라면서 사춘기 때 속 썩이는 거 없이 무난하게 커서 좋은 대학 가고 군대 다녀오고 뭐 하나 저를 힘들게 하는 거 없었죠. 성격은 또 얼마나 살가운지 저한테는 딸 같은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대학 졸업하고 회사 취직을 했는데 그때 같은 회사에서 만난 아가씨랑 연애를 하더니 30살 때 처음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생겼어요. 인사시키고 싶은데 엄마 마음에 꼭 들 거예요. 정말 예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하니까 엄마한테도 잘할 거예요. 우리 현민이가 고른 사람이니 오죽 이쁘겠니? 엄마는 네가 데려오는 색심은 그냥 좋다. 다른 거 볼 게 뭐 있겠니? 그저 너랑 마음 잘 맞아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된 거지. 아들이 막상 결혼하고 싶다며 색식감을 보여주겠다 하니 기쁘면서도 서운한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키우며 항상 품에서 떠나보내는 연습을 했었죠. 혹여 홀어머니의 아들 하나 있는 우리 집이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조건이라 많이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며느리감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 덜어주리라 하고 생각했었죠. 아들이 데려온 색식감은 일단 이쁘더군요. 참하면서도 어딘지 새초롬해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보아하니 제 아들이 더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겉으로 보기에 우리 집이 아주 오래된 구옥인데다 제대로 손을 보지 못해 좀 허술한 곳이 많았거든요. 바깥 양반이 없으니 오랜 세월 방치해둔 것이 많았죠. 그래, 이름이 수진이라고?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집이 좀 누추하지.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쌓이는 줄로 몰랐지 뭐야. 제가 그 아이의 당황한 기색을 눈치채고 먼저 말을 꺼냈는데 그 아이는 제 말에도 아랑곳 않고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기 바쁘더군요. 처음 봤을 때부터 성격이 대차 보이긴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묻는 게 아니면 먼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우리 아들은 그 아이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는 게 보였죠. 처음 인사 온 예비 시댁이라 긴장했다 생각했고 그 아이한테 괜히 부담될까 싶어 이것저것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결혼할 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집 사는 거는 보태줄 생각이었는데 하필 사정이 그때 좀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셋집 얻어주는 건 엄마로서 도와줄 결심이었죠. 우리 집 가까운 아파트 전세 2억짜리 얻는다길래 1억 5천 보태줬고 나머지 결혼 비용은 아들과 며느리가 반반 보태 준비하겠다더군요. 들어보니 며느리가 될 아이가 모아둔 돈이 3천 정도뿐이라 그걸로 혼수며 예단 다 하겠다 하기에 저는 최대한 아끼고 그냥 집 얻는데 보태라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아들이 모은 돈 합쳐 신혼집은 대출 안 끼고 마련하게 되었고요. 아들은 결혼할 때 엄마인 저에게 부담 주는 걸 원치 않아 했습니다. 이미 둘이서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끝낸 상태라 하길래 제가 굳이 세세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낼 때 집도 해주고 며느리에게 예물도 좋은 거 해주고 싶었지만 요즘 추세가 그렇다니 제 고집을 피울 수는 없었어요. 집이야 살면서 언제든 둘이 벌어 장만하겠다는데 오히려 기특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형제도 없고 나와 둘뿐인데다 홀시어머니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며느리들이 기피하는 일순위 아닙니까? 상견례 할 때 사돈댁에서 그런 점을 염려할 것이 무척 걱정이더군요. 그래서 가감없이 저희 사정 솔직히 말씀드리고 논의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견례 때 예비 사돈댁을 보고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형편이 안 좋아 보이는 건 둘째치고 그대가 안 싸더니 대뜸 제게 말하기를 애들이 집을 사서 시작하면 좋겠는데 전셋집에서 시작하는 게 영 마음이 불편하네요. 저희 큰딸 시집 보낼 때는 시댁에서 떡하니 집을 장만해 줬는데 형편대로 해야지 별 수 있겠나요. 사시는 곳이 오래된 주택이라 불편하시겠습니다. 혹여 애들 결혼시키고 같이 살 생각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예, 오래됐지만 저한테 불편한 건 없죠. 저는 나중에라도 아이들과 합가해서 살 생각은 없습니다. 장가 보내놓고 편하게 살고 싶고요. 저도 애들 집 사는 거 보태주고 싶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제 형편대로 해줘야죠. 속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셔요. 사돈댁에서 대놓고 우리 쪽에서 집을 안 사준 것에 대해 서운한 내색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유가 되면야 남자 쪽에서 집을 해간다지만 당장 제가 현금이 여유가 없으니 턱하니 집을 해줄 수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충분히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들 장가 보내면서 1억 5천 해주는 게 그렇게 적은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수는 둘이 절약해서 필요한 것만 장만하고 예단은 생략하자 제 쪽에서 말을 했죠. 홀시어머니라고 혹여 같이 살자 할까봐 걱정하는 듯해 그것도 걱정을 덜어줬고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는데 못내 서운해서 며느리한테 꾸민비 500 주고 예물로 다이아 1캐럿이랑 진주 세트랑 금가락지 해서 줬습니다. 생각해보니 정성껏 패물안 마련해 보냈는데 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했네요. 저는 한복 한 벌이랑 이불 한 채 장만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둘이 투닥거리기도 하는 것 같았는데 부모가 관여할 것은 아니니 그냥 두고 지켜보았죠. 어쨌든 아들놈 결혼시키고 얼마 후에 아들 내외가 집에 왔는데 나는 참 좋은 마음으로 아들 내외 앉혀두고 당부를 했어요. 혹여나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서운한 게 있더라도 이제는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다 잊으렴. 너희 둘 싸우지 말고 재밌게 사는 거 보는 게 엄마 희망이야. 자주 안 와도 좋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이제 가족 되었으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제 말에 아들 외에는 알겠다 대답을 했죠. 그리고 며느리가 그럽디다. 어머니, 저 결혼했는데 이제 일 관두고 집에서 살림할 생각이에요. 이 사람하고도 결혼 전에 얘기한 거고요. 바로 아이 가질 생각은 없는데 일을 좀 쉬고 싶어서요. 미리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요. 며느리가 일을 좀 쉬겠다는 말을 하길래 저는 그런 건 둘이 상의해서 잘 결정해라 했습니다. 요즘 맞벌이 안 하는 부부 없다지만 일을 좀 쉬고 싶다는 며느리 맘도 이해가 가긴 했고요. 시어머니인 제가 허락해줘야 하는 문제는 아니니 알아서 하라 했죠. 그런데 아들 얼굴을 보니 표정이 밝지가 않더군요. 뭔가 마음이 팍팍한가 보다 하고 짐작은 했지만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며느리가 저한테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현민 씨랑 이제 결혼했으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민 씨가 그 전에 어머니한테 생활비 드린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결혼했고 당분간 그 사람 혼자 보니 생활비 드리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돈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그래. 니들이 어렵다면 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한다. 형편이 안 되면 그렇게 하거라. 저는 며느리 말에 흔쾌히 그러라 했습니다. 사실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 듣고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아들 결혼시키기 전에 월 60씩 받긴 했지만 그거 5년간 적금 부어 결혼할 때 내 돈 보태 고스란히 결혼 비용으로 보태줬죠. 제가 나이가 들긴 했지만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은 아닙니다. 남편이 죽을 때 물려받은 땅도 있고 남편 죽고 나서 아들하고 살기 위해 죽어라 일하면서 마련한 상가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오피스텔도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세가 나옵니다. 노령연금이랑 월세만으로도 월 300이 넘게 나오니 굳이 아이들한테 용돈을 안 받아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죠. 이 부분은 아마 며느리가 잘 몰랐던 듯합니다. 아들은 혼자 있는 엄마한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던 아이였고 제 재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허세가 없는 아이라 엄마 재산이 얼마가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은 듯합니다. 절대 일부러 숨기려던 것은 아니었고 나중에 나 늙어 죽을 때는 아이들한테 가진 땅은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 위해 내놓고 싶은 생각에 재산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뿐입니다. 가진 재산이 자랑할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제게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현민 씨 없을 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은 어머니 용돈 드리는 문제로 남편이랑 싸웠어요. 남편은 어머니한테 조금 줄여서라도 용돈 드리길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에도 용돈 안 드릴 건데 시댁만 드릴 순 없는 거잖아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한테 앞으로도 생활비나 금전적으로 손 벌리는 일 없으셨으면 해요. 요즘 세상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 영 끊는 거 아시죠? 제 주위에도 결혼하고 나서 그러는 사람 꽤 있어요. 당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갑작스런 말을 듣고 할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아들 내외한테 결혼하자마자 용돈을 바라겠습니까?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랬죠. 내가 형편이 어려워 보이니? 니들한테 손 벌릴 정도로 힘들지 않으니까 걱정 말아라. 둘이 상의해서 그러기로 했다면 그렇게 하고. 어머니, 저 솔직히 처음 인사 와서 이 결혼 안 하려고 했던 거 아세요? 현민 씨가 울고불고 매달려서 그냥 한 거예요. 솔직히 어느 여자가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시댁에 와서 안 놀라겠어요? 생활비 힘드시면 이 동네 다니면서 소소하게 폐지라도 수집해서 팔아보세요. 그것도 꽤 돈이 된다 하던데요?
뭐? 아, 예. 너 아무리 그래도 시어미한테 패집하려는 소리를 하니?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걱정 마라. 어머니, 우리 남편 생활비 아니면 힘드신 거 아닌가요? 저는 어머니가 오롯이 저희한테 기댈까봐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돌한 며느리 말에 놀랐습니다.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당황한 기색이 있었지만 그걸로 우리 아들한테 결혼 안 하겠다고 어깃장 놓았다는 소리는 지금 며느리 입으로 처음 듣는 사실이었죠. 너무 기가 막혔지만 아들한테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그 아이를 자주 보지 않아서 제가 몰랐던 면이 참 많은 아이더군요. 성격이 깐깐한 거야 짐작은 했지만 저한테 하는 것이 못내 서운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많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내 착각인 줄만 알았는데 가끔 만나 하는 말을 들으면 며느리가 내게 불만을 갖고 결혼한 게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이들 집과는 차로 15분 거리지만 결혼한 후 거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바쁜 걸 알고 있었고 저도 불쑥 찾아가는 일은 없었죠. 저야 자주 보고 싶지만 제가 오라가라 하면 며느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전화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들 어찌 반찬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 돼요. 제가 한 번은 아들이 좋아하는 나물이며 진미채며 몇 가지 해서 아들 집에 갖다 놓으려고 집에 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죠. 예, 아가. 엄마가 반찬 몇 가지 해서 가져가려는데 혹시 집에 있니? 지금 출발하려는데. 아, 어머니, 저 지금 볼 일 있어서 나와 있는데요. 급한 일이라 바로 못 들어가는데 그냥 집 앞에 놓고 가시겠어요? 반찬이라 오래 놔두면 상할 텐데 그러니. 오래 걸리면 내가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마.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겠니? 안 상하니까 그냥 놓고 가셔요. 비번은 알려드리기 좀 불편하네요. 제가 뭐 아들네 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 반찬을 밖에 두고 가라 하니 좀 서운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며느리가 싫다 하니 어쩔 수 없이 문 앞에 두고 발길을 돌렸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다 늦은 저녁에 며느리가 전화가 왔네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저희 반찬 해주지 마세요. 제 입에 맞지도 않고요. 두 사람 사는데 이렇게 주시면 다 남아서 버려요. 그냥 저희 어지간한 건 사 먹는 게 나아서요. 아, 그러니? 그거 현민이가 좋아하는 건데 마른 반찬은 놔두고 먹지 그러니 금방 상한 거 아니잖아. 저는 그저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 바란 건데 다음부터 반찬 주지 말라는 며느리 대참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식이 잘 먹고 다녔으면 하는 마음에 싸준 반찬이 쓰레기 되는 건 원치 않아 그러마하고 대답은 했죠.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싸주는 반찬 곤란해하기도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 서운해도 알겠다 했습니다. 나도 생판 나무로 살던 며느리와 가족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니 그 과정 중에 속상한 일도 있으려니 생각하기로 했지만 그 후로 며느리는 점점 나를 무시하는 언사를 하더군요. 혹여 고부 갈등이 되어 아들내외 사이가 안 좋아질까 싶어 저는 속상한 것이 있어도 며느리한테는 말을 아낀 적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아들내외가 우리 집에 와서는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오래된 집 얘기가 나왔는데 며느리가 묻더군요. 어머니, 근데 언제까지 이런 데서 살 생각이세요? 이사를 좀 가야 하지 않나요? 모아놓은 돈 없으세요? 현민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라 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다. 나중에 정 불편하면 리모델링해서 살긴 해야겠지. 그때는 아들이 끼어들더군요. 엄마, 불편하면 얘기하세요. 안 그래도 이 집 배관도 그렇고 단열도 그렇고 손볼 데가 많잖아요. 비용 걱정하지 말고요. 내가 해줄 테니.
아이고,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근데 아직은 괜찮아. 며느리는 아들놈이 돈 걱정하지 말고 집 고쳐준다는 말이 신경 쓰였는지 아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결혼할 때 저희한테 해주신 거 뭐가 있으세요? 꼴랑 전셋값 해주시고 저희 그거 가지고 지금 어디 집도 못 사요. 남들은 집 사주고 예물도 명품으로 못 해줘서 안달이라 그러던데. 설마 아들이 해준다고 덥석 집 고치는 비용 대달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너는 엄마가 언제 너네한테 집 고쳐달라고 하든? 용돈을 달라 그러든? 네가 먼저 물어봐 놓고는 그런 말을 하니? 고쳐도 내 돈으로 고칠 테니 걱정 말아라. 그때는 나도 며느리 말에 기분이 상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도 팔아서 제가 받으려면 깨끗해야 잘 팔리는 거 아시죠? 가뜩이나 단독은 잘 안 팔리는 거 아시잖아요. 나중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니들한테 이 집 팔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이 집에서 살 세월이 많이 남았다. 불편하면 내가 내 돈으로 고칠 테니 걱정 말고. 저는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우리 사는 걸 보고 마뜩찮아하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 집이 자기 것이라도 되느냐, 팔 때를 생각해 고치라는 말을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생각해서 한마디 한 거였고요. 그런데 결혼할 때 해준 게 없으니 집 고칠 때 비용 대달라 소리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인지. 그때는 며느리가 참 달리 보이더군요. 내가 이 아이를 뭔가 잘못 봤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며느리한테 경제적으로 손 벌리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참 속이 상했고 아들한테 말도 못했는데 자꾸 마음에 서운함이 쌓이더군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제가 마음을 바꿔먹은 계기가 생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아픈 데가 계속 생기기 마련이죠. 저는 그때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운전을 하는데 그때는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집에 있는 며느리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예, 수진아, 엄마가 병원에 좀 갈 일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일하는 아들에게 말하기가 미안해서 며느리에게 말을 했죠. 며느리는 싫은 기색이 있었지만 제가 이래저래 간곡히 부탁하니 병원을 가주기는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기에 그날 간 김에 수술 날짜랑 비용을 전부 알아보고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부담될까봐 보험을 든든하게 들어놨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대뜸 제게 하는 말이 어머니, 저 오늘 같이 오자고 하신 게 혹시 병원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저희 지금 돈 없어요. 나이 먹으면 제일 많이 드는 게 병원비라는데 어머니 보험 제대로 안 들어놓으신 건 아니죠? 그것만큼 자식한테 민폐가 어디 있어요? 이러길래 걱정 마라. 보험도 다 있고 자식들한테 엄마 병원비 내라는 소리 안 해. 설마 아니 엄마가 너한테 병원비 내라고 여기 같이 왔겠어? 그럼 수술하시고 나선 어쩌실 거예요? 한쪽 다리 못 쓰시면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누가 어머니 수발해요? 현민 씨도 회사 가고 저도 이래저래 약속 있어서 바쁜데요? 간병이 쓸 계획이다. 너희는 잠깐 들러서 얼굴만 보고 가면 돼. 병원에 계속 있을 필요도 없어. 어머니. 간병인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구하기도 엄청 어렵다고요. 아까 설명 들어보니 병원에 5일은 계셔야 한다던데 병원비에 간병인까지 쓰면 많이 비쌀 텐데요? 어머니 돈도 없으시잖아요. 며느리 말에 기가 막혀 대꾸도 안 했습니다. 아예 나를 돈 없는 사람으로 대놓고 무시하고 지들한테 병원비 내라 할까봐 저리 말을 하는 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어느 엄마가 자식한테 병원비 부담시키고 싶어 하겠어요? 며느리는
저 결혼할 때 받은 것도 별로 없으니까 시댁에서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거 싫다고 남편이랑 분명히 얘기했고 싸우기도 했어요. 어지간하면 저 어머니 댁에 오는 것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턴 병원에 가달라 뭐 해달라 하면서 심적으로 저 부담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말하는 걸 가만히 듣자니 그때는 저도 부하가 치밀어 오릅디다. 예, 엄마가 자식이 현민이 하나잖니. 먼데 사는 것도 아니고 무릎 아파서 병원에 운전해서 같이 가달라고만 한 건데 그렇게 확대 해석할 게 뭐 있냐? 엄마는 결혼할 때도 말했지만 니들만 잘 살면 그걸로 됐다 하지 않았니? 왜 자꾸 네가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드는지 모르겠구나. 이 정도 도와주는 것도 가족으로서 하기 싫은 일이니? 그렇다면 다음부터 나도 부탁 안 하마. 서운한 마음에 이리 얘기를 했는데 며느리가 그럽니다. 네, 어머니. 저 솔직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웬만큼 사는 집에 시집 보내는 줄 알았는데 집도 하나 없이 딸 보낸 거 되게 가슴 아파하세요. 현미 씨 저한테 결혼 전에는 집 마련하는 거 걱정 말라 했었고요. 저는 그게 집을 사서 온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꼴랑 2억 하는 전셋집이잖아요? 남들은 이 정도면 사기 결혼이라 그래요. 이러는데 사기 결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더군요. 아니 얘 사기 결혼이라니? 그 집에 대출도 없고 엄마가 해준 1억 5천에 너 모은 3천이랑 현민이 돈 다 합쳐서 한 거잖니? 엄마가 네 돈도 다 전세금에 보태라고 일부러 예단도 안 한 거잖아.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엄마를 속상하게 하니? 나중에 집 사면 그 돈 보태고 대출 받으면 되는 거지, 응? 남들은 5억 넘는 집도 턱턱 사서 주잖아요. 제가 3천밖에 없어서 그렇게만 해주신 건가요? 시작부터 남들하고 다르니까 계속 차이가 나네요. 생각할수록 저도 열받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죠, 저도. 그 아이 속마음을 듣자니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결국 돈이구나. 우리 집이 돈 없다 생각해서 나를 무시한 거구나 싶었네요. 제가 부부지간 일은 속속들이 알 수 없어도 저 꼴을 보니 내 아들과 많이 싸웠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한참을 고민했죠. 내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한 듯 싶었습니다. 아무리 내 만족에 살고 남들 눈은 상관없다 해도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싶었고요. 며느리가 나한테 이 정도니 아들한테는 오죽할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긴 자주 보지도 못했지만 오랜만에 만나도 아들 얼굴이 밝지가 않았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사기 결혼이라는 말에 뭔가 머리통을 한 대 맞은 듯 했죠. 저는 남편이 남긴 땅이랑 집을 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길로 친분 있는 부동산의 얘기에 매물로 내놨고 일단 무릎 수술을 마치고 이사 준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얼마 후 무릎 수술을 했는데 며느리는 코빼기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는 며느리에 대해 일부러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들 녀석이 직장에 연차 내고 와서는 엄마 머리 감겨주고 휠체어로 화장실 수발해주고 고생을 했어요. 그때 아들한테 대충 얘기는 했습니다. 현민아, 엄마 지금 집이랑 땅 팔아서 정리할 거다. 엄마도 이제 늙어서 다리도 아프고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 살란다. 새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땅은 나중에 엄마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상속해 줄 생각이었는데 엄마 생각을 바꿨어. 집 좋은 데서 살고 돈도 쓰면서 살란다. 쓰다가 남는 거 있으면 물려줄 테니 그렇게 알아. 제 말에 아들 녀석이 허허 웃더군요.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나야 엄마가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우리 준다고 모을 것도 없어요. 나 버는 걸로 우리는 잘 사니까 걱정 마요. 엄마 쓰다가 다 못 쓰면 그건 내가 감사히 받을게. 하며 넉살 좋게 말하는 아들 녀석이 그래도 이쁘더라고요.
그 땅이 지금 팔긴 아까운 땅이긴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말리더군요. 보상 때문에 아마 금방 팔릴 거라고요. 몇 년만 버티다 팔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련 없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34평짜리 아파트 사서 들어갔죠. 삼성역 근처 9억 원대 아파트 대출 없이 샀고 현금도 두둑했습니다. 아들 결혼한 지 1년 반 동안 아들 외에는 명절 2번 외에는 집에 같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아들이 따로 가끔 들리거나 내 생일 때는 밖에서 외식 한번 하고 말았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사한다는 얘기를 하니 며느리가 말도 없이 저한테 찾아왔더군요. 제가 그랬죠. 집에 한번 오랄 때는 그렇게 안 오더니 오늘은 웬일로 왔니? 어머니야, 이사 간다는 아파트가 주상복합 맞죠? 거기 비싼 아파트인데 무슨 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머니 집 팔아봤자 그 아파트 값 절대 안 나올 텐데요? 내가 나중에 죽을 때 현민이 물려주려고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다. 그거 팔았어. 나도 이제 좋은 집에서 살고 돈도 쓰고 대접받고 살려 그런다. 내가 너한테 느낀 바가 많아서 그래. 아니, 어머니. 땅을 파셨으면 자식한테 절반 정도는 증여를 해주시는 게 정상이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나머지 상속받더라도요. 저희도 이참에 어머니 도움받아서 집 사고 싶네요.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 돈을 달라는 말에 저는 화가 나더군요. 아니, 얘야. 아직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벌써부터 재산 증여해 줄 생각은 없다. 결혼한 지 아직 2년도 안 되었잖니? 내가 1억 넘게 해준 거가 적다고 생각하는 거 엄마는 솔직히 이해 안 가. 니들이 열심히 더 모아서 집을 산다고 하면 그때는 도와주마. 지금은 나도 생각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자 며느리는 흥분하며 저한테 따지더군요. 그때 도와주나 지금 도와주나 매한가지 아닌가요? 저희가 돈을 더 모으는 게 몇 년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냥 지금 도와주세요. 저희 집 사서 공동명의하게 해요. 땅 있는 거 왜 저한테 속이셨어요? 그거 알았으면 결혼 전에 팔아서 좀 도와달라 했을 텐데. 정말 어떻게든 저 안 도와주시려고 그러신 거네요? 어머니, 죽을 때 그 돈 다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자식한테 어느 정도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나는 아직 그럴 생각 없으니 돌아가서 네 남편하고 얘기하렴. 현민이한테는 내 뜻 다 얘기했으니 이해할 거다. 어차피 기다리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너 왜 시어머니한테 빚쟁이처럼 돈 달라는 소리를 하니? 나는 네가 더 이해가 안 가는구나. 며느리와 신랑이 끝에 저는 그 아이를 간신히 돌려보냈습니다. 가슴이 돌덩어리가 얹혀있는 것처럼 답답했어요. 그리고는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 이삿 날에 아들이 왔더군요. 엄마 이사 도와주겠다면서요. 며느리 없이 아들로 혼자였습니다. 속이 아팠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와 그러고 다투고 간 후 싸웠던 게 뻔하니까요. 아들놈이 그러더군요.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저 이혼하려고요. 아들이 벼랑간 이혼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너 혹시 지난번에 엄마 재산 중에 안 해준다고 수진이랑 싸웠니? 걔가 와서 나랑 한참 싸우고 갔다. 돈 내놓으라고 아주 깽판을 치고 갔어.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니? 그러자 아들이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엄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나 처음 듣는 건데? 나는 이 사람하고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건데 엄마하고 무슨 일 있었구나? 맞죠? 아들이 놀란 얼굴로 묻길래 저도 차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실은 그간 그 아이 때문에 엄마가 속상하게 많긴 했다. 엄마가 너 장가갈 때 집 안 사줬다고 사기 결혼 당했다고 하질 않나. 넌 모르겠지만 처음에 엄마한테 경제적으로 손 벌리는 일 없게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어. 친정에도 용돈 안 주니 용돈 받을 생각하지 말라면서 말이다.
그리고 용돈벌이 하려면 폐지라도 주우라는 말까지 하더구나. 내가 그때 너무 속상했는데 너한테는 말을 못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엄마, 그런 일 있었으면 아들한테 말을 먼저 했어야죠. 친정이 용돈을 안 준다니, 어? 이제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처가에 갖다 준 게 그 사람이야. 아유, 정말. 엄마, 내가 그 사람이랑 왜 이혼하려는 줄 아세요? 우리 결혼한 지 1년 넘도록 나 그 사람한테 월급 다 줬는데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 장인어른 사업하는데 급한 돈 달라 그런 게 벌써 몇 번째야. 나 그 돈만 몇 천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카드론까지 해달라는데 내가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얼마 전에 엄청 싸우고 이혼하자고 한 거라고요. 뭐? 수진이 말로는 둘이 돈 모아야 하니 친정이고 시댁이고 돈 주는 거 없다 했어. 근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이제까지 장인어른 되지도 않은 사업 비용 대느라 나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호구였다고요. 그냥 현금 지급기요. 근데 지난번에 와이프 카드값 갚아달라는 소리도 모자라서 카드론 해달라는 말 들으니까 이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그런 말 들었으면 나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죠. 그랬으면 바로 이혼했을 거야. 엄마한테 그따위로 하는 여자랑 내가 어떻게 살아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도 충격이었고 아들에게도 내가 당한 일은 충격이었습니다. 나한테 사기 결혼이라 소리치던 며느리. 알고 보니 사기 결혼은 우리가 당한 거였네요. 왜 그리 나한테 와서 돈을 내놓으라 광분을 했는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 네가 좋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서 참은 거지. 혹여 엄마 때문에 너희 둘 사이 안 좋아질까 봐 그저 노심초사했는데 너야말로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줄 몰랐다. 엄마, 나 걔랑 깨끗이 갈라서기로 했어요. 결혼할 때 그 사람이 모아놨다고 한 3천도 알고 봤더니 2천이 대출이었어. 그거 아직도 갚고 있고. 나 정말 결혼하고 나서 그 전보다 쪼들리고 힘들어지는 거 이제는 못 참겠어요. 그날 모든 걸 알게 되고 나서 아들은 그 아이와 결국 이혼했습니다. 위자료 달라 난리를 쳐는가 본데 아들이 결혼할 때 그 아이가 해온 혼수랑 가지고 온 1,000만 원 내주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처가에 해준 돈 3천만 원은 민사소송에서 받아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 내가 옆에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몇 달이 걸리더군요. 합의 이혼이고 아이도 없으니 금방 끝난 편이라 했습니다. 이혼보다 우리 아들이 장인한테 해준 돈 받는 과정이 더 험난했죠. 어쨌든 1년이 넘게 걸렸지만 이자 포함해서 받아냈으니 다행이라 할까요? 아들한테는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였겠죠. 그게 벌써 횟수로 4년 전 일이네요. 지금이야 편안하게 되돌아보며 말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생각하면 열불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 후 아들놈은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한다고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그놈도 혼자 살 팔자는 아닌지 어찌 이혼하고 3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 만나 몇 개월 만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해서 지금은 예쁜 손주까지 낳아주었네요. 저도 결혼 안 하고 살겠다는 아들 말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인연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어찌나 복스럽고 이쁜지 모릅니다. 돈 없는 줄 알고 나를 무시하던 예전 며느리와 달리 말 한마디를 참 이쁘게 합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해주는 잡채가 너무 먹고 싶은데 가도 돼요? 지난번에 해주신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남편이 안 먹고 제가 다 먹었는데 다음에 또 해주실 거죠? 아이고, 다 먹었니?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가 다 해줄 테니 언제고 와. 며느리가 이러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늙은 엄마가 그래도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기뻐서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집에 한 번을 빈손으로 온 적이 없습니다. 비싼 건 아니라도 엄마 드리겠다며 떡 한 쪼가리라도 꼭 들고 오는 며느리입니다.
결혼해서 며느리 생일이 저보다 빨랐는데 제가 며느리 첫 생일은 꼭 챙겨주고 싶어 집에 오라고 했었죠. 예전 며느리 같으면 집에 오라고 할 때부터 삐딱선을 탔을 텐데 지금 며느리는 손주 안고 아들이랑 집에 와서 내가 끓여준 미역국 받고는 그렇게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시집간 내 친구들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생일상 차려준 친구는 아무도 못 봤어요. 저 진짜 시집 잘 온 것 같아요.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을 어찌나 이쁘게 하는지. 그렇게 하니 저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지요. 이게 뭘 대수라고 그래. 앞으로 엄마가 매년 너랑 아들 생일상은 챙겨주마. 너 제일 좋아하는 거 갈비지? 그건 꼭 생일상에 놔줄게. 어머니, 저는 요리 못해서 어머니 생신상 못 차려드릴 텐데요. 대신 어머니 생신 때는 특별히 호텔 뷔페로 가서 사드릴게요. 돈은 남편이 내고요. 이렇게 농담을 하면 며느리 덕에 크게 웃습니다. 집에 사람이 잘 들어오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게 맞아요.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크게 웃으며 살고 애들도 건강하니 저는 더 바랄 게 없네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나이 들어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말 있죠?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더군요. 그전에는 그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돈 많다고 자랑할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 보니 적당히 돈 자랑도 하고 살아야 대접받는다는 걸 느끼네요.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직업은 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물론 그전 며느리가 내가 돈이 많은 걸 알았다면 잘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 근본은 아무리 감춘다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거라 언젠가는 본심을 알게 되어 끝은 좋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있는 재산을 탕진했을 수도 있죠.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아들한테 재산 물려줄 거 생각하고 안 쓰고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돈 안 쓰고 산 세월이 너무 길기도 하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늙어버린 내가 일단은 가여워서 나를 위해 좀 즐기며 살 계획입니다.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려고요. 자식도 자식이지만 우선은 내가 중요하니까요. 아들의 이혼 얘기를 제3자인 시어머니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 혹여 제 입장에서만 말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청자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